국내외 에너지와 제약바이오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보는 바이오앤에너지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리오프닝을 점진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접해 있는 소비 및 생산 대국인 이 중국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약 3년 만이죠. 오늘은 중국과 같은 이 주요 이머징 국가들이 팬데믹 약 3년 만에 경제를 재개함에 따라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차홍선 대표님, 올해 들어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팬데믹 상황을 정리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앵커님, 한번 이제 이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바이오 에너지 메가 트렌드잖아요. 그러면 네.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이오 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바이오에는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인구가 한 78억 명입니다. 78억 명 중에서 한 14억 인구가 선진국이고 그다음 64억 인구가 지금 이머징 인구잖아요. 이머징 인구인데 한국은 14억 인구에 포함됩니다. 제가 볼 때는 파이자, 모더나 백신을 이렇게 넘치도록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선진국이거든요. 그래 보면은 14억 인구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파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 쪽에서 보면은 파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 미국에서 자체 생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많이 부족했어요.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사우디 정도 딱 그렇게 딱 미국 쪽에 조금 친한 국가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분포가 됐었고 접종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020년에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1년 델타 오미크론 가면서도 오미크론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활짝 다 열린 게 14억 인구였어요. 그래서 바이오에서 14억 인구가 활짝 열리니까 유동성도 많이 공급이 됐었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하고 기업들 실적은 급증하면서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인데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습니다. 주가도 사상 최대로 갔고요. 이런 게 구조가 됐고. 근데 이제 돌아가서 64억 인구 중에서 그러면은 이머징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머징은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고 싶었어요. 맞고 싶었는데 아까처럼 미국 내에서 파이자, 모더나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머징까지 갈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은 선별적으로 14억 인구만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이러스 자체가 독성이 약화되면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백신을 많이 맞았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백신을 많이 맞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중국, 인도, 남미 이런 쪽, 동유럽 이런 쪽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독성도 약해져 있고 그 백신 조금 효과가 떨어졌지만 그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열렸다는 거죠. 2023년 1월부터 64억 인구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는 오히려 64억 인구가 지금부터 일제히 소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돌아가면은 미국이 지금 오늘 고금리 때문에 좀 은행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은 빨리 열리다 보니까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수요를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머징에서는 생산을 안 하는데 2022년도에 생산을 안 하는데 혼자서 소비만 왕창 하고 앉아 있으니까 고물가 고금리로 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슈가 첫 번째는 이머징이 활짝 지금 열렸다. 그래서 64억 명이 일제히 소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 쪽 이슈를 보면은 이게 보면은 국제 유가가 2022년도에 보면은 제법 올랐어요. 그죠? 2021년도 22년 보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가고 가스 가격은 천연가스 가격 원가입니다. 다 MMBTU당 10불대까지 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가스 가격이 3불대까지 막 급락하는 마이너스 70% 정도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고 유가는 배럴당 130에서 한 8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쪽 이슈는 원가가 떨어진 게 왜 그러냐니까 러시아 힘이 약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러시아 힘이 약해졌고 미국이 사우디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제일 좋아하는 이제 이런
그 전기차 이런 배터리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한 1,000만 대 생산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끌어내리고 원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바이오 에너지에서 메가 트렌드에서 큰 투자 아이디어는 그 수요 쪽에서는 64억 인구가 일제히 소비를 들어갔다. 그런데 오히려 원가는 떨어지더라. 가격은 올라가더라.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짚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어떤 기업을 사는 게 좋을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는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도 넣은 것처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룹 전체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지주사에 대한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주사가 보면은 저희들 보면은 지주사가 그 보면은 여러 가지 무겁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같이 보면은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지주사가 괜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롯데 지주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화학자가 지금 주력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동률이 좋아진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화학과 철강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가 볼 때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면은 정말 뭐 가격이 올랐는지 그죠? 다른 네. 나라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익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죠. 네. 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미국의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 같은 경우는 한번 순위가든지 대만의 기업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웨스트 레이크라는 미국 기업인데 잘 보세요.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냅니다. 보시면 뭐 그죠? 이렇게 녹색이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렇게 빨리 열리는 지역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14억 인구가 활짝 열린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익이 막 너도 나도 물건을 찾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순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 다음 장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면 뭐냐면은 가장 중국 쪽으로 많이 수출한다는 대만입니다. 대만에 있는 포모사 페트로케미칼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화학기업 같은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보면은 뭐 LG화학의 화학 부문이라 보시면 되는데 아까 보면 2022년에 보면은 수익이 급증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은. 그런데 대만 기업은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2022년에 막 급락을 해요. 제가 27년을 분석하고 있는데 화학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거의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만든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니까 미국 기업이 좋아질 때 대만 기업도 좋아지고 한국 기업도 좋아지는 게 통상적이고 오히려 한국이라든지 대만 기업은 더 좋아집니다. 왜? 이머징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이 이머징 쪽을 지원해 주니까 여기가 수요 성장 지역인데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먼저 열리니까 먼저 좋아지고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27년 만에 얻는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열렸으니까 선진국 화학 기업들이 좋아졌고 선진국에 포진하고 있는 기업들 지역별 맹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머징이 지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머징 기업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정말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가격이 있어요. 지금 정말 그러면 오프닝이 됐다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느냐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뭐 에틸렌이라든지 뭐 부타디엔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폴리프로필렌 가격들이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죠. 요 그림입니다. 보면은 2021년이라든지 요때가 사상 최대의 또 중간 단계에서 이익을 내고 웨스트 레이크는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대만의 포모사라든지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화학 기업들은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쭉 빠지고 왜냐하니까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가 보면 셧다운, 그러니까 완전히 코로나로 잠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들이 아시아 가격들이 쭉 빠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 전에는 보시면 그런데 지금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가는 아시아 화학 기업이라든지 한국 화학 기업들 특히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큰 타격은 받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로 잠글 때 내수 물량은 확보를 해요. 아무리 봉쇄를 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식주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 대만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머징 전체가 열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이라든지 대만족들 화학기업들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도 조금 전에 보내드렸지만은 저는 이렇게 또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예를 들었는데 저는 지주회사에 대한 또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있다고 생각돼요. 뭐냐면 지주회사요? 왜냐하면 지주회사라 하면은 그 아주 안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보면 자회사를 사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자회사는 밸류에이션이 적절하게 됩니다. 되는데 지주회사는 한참 떨어져요. 왜냐하면 정여나 상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못 갈 것이라는 이런 편견이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해 보면은 올해 들어서는 보면 에코프로가 훨씬 많이 가는 그런 형태. 그다음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 포스코홀딩스가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보면은 지주사 플러스 화학 기업들, 화학과 철강을 들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가 볼 때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냐 보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뭐 롯데지주라든지 효성 같은 경우는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쭉 빠졌죠. 2021년도보다 쭉 빠졌는데 보면은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화학, 쇼핑, 바이오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이 좋아지고 베트남, 인도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롯데지주 참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 효성도 그렇습니다. 효성은 포지션이 중국하고 베트남 공장인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작년 4분기, 2020년 4분기에 50%야. 가동률이 50%인데 지금 90%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이머징 시장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격으로 반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시아 화학기업들, 특히 한국의 지주사들에 좀 관심을 가질 때이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강혜경 고문님, 이제 코로나로 묶여있던 이 이머징 국가들의 64억 인구가 다시 소비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현 상황이 어떤지 먼저 궁금하고요. 또 앞서 분석했던 이 롯데지주 그리고 효성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업들은 바이오와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사업들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WHO에서 코로나 이제 팬데믹을 선언하고서 정말 정확하게 딱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미국은 5월 11일이 되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을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전 세계가 어떠냐라고 봤었을 때는 전 세계 이제 백신 접종률은 약 72%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처음 이제 백신 맞고 할 때 이 몇 %를 맞으면 집단 면역 들어가냐 얘기들이 막 오고 갔었을 때 약 한 70% 얘기 들으신 게 언뜻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72%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앞에 그림이 이제 띄어져 있는데요. 보면은 파이자 백신이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파이자 백신을 맞은 지역입니다. 이게 2021년 12월에 파이자가 전 세계에 공급이 될 이 mRNA 백신 그 지역을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으로 업데이트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북미 지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호주, 그리고 일본, 한국 이렇게 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mRNA면은 우리가 또 모더나도 생각이 날 텐데 모더나는 파이자가 공급된 지역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저 지역이 전 세계에서 mRNA 백신이 공급된 지역이다. 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앵커님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네. 부분이 이제 mRNA가 공급이 좀 덜 된 지역이고 안 된 지역인데 여기에 공급된 거는 중국에서 개발한 사백신입니다. 중국에서 개발한 사백신이다라고 하면 시노팜, 시노백에서 만든 그 사백신이 저 지역들을 이제 공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백신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백신도 있고 벡터 백신이 있고요. 나잘 스프레이 있었고 흡입형도 다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이 개발한 이 백신이나 경구용 치료제들은 이 지역 지금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 에서 처방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임상을 시행한 적도 있고 승인이 먼저 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4억 인구가 이제 소비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빨간 그 선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소비가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신과 이제 관련해서는 또 특히 이제 미국에서 변화가 있죠. 미국에서 예를 들면 중국, 마카오, 홍콩 이런 데서 출발한 항공기에서 그 승객에 대한 그 진단 검사 제출을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요구도 하지 않고 이제 미국에서도 중국발에서 이제 그 항공기 그 승객에 대한 요구 사항이 해제됐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제 인도네시아 뭐 우리가 많은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들 여기에서 중국처럼 이렇게 지금 코로나 이제 봉쇄되었던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풀려났다. 그래서 소비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얘기하신 두 개 이제 지주사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롯데지주와 이제 효성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바이오 관점으로 또 봤었을 때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로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죠. CDMO에 대한 진출,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BMS 공장, 시라큐스에 있는 공장을 인수해서 이 사업을 진출하겠다. 그리고 이제 벌써 선 주문 받아서 이제 매출액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지금 벌써 보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산 금액보다 매출액이 벌써 약 한 2,800억 정도 원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큰 게 벌써 매출액으로 잡힐 것이 지금 벌써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뭐 효성 같은 경우도 바이오 관련한 사업으로 바이오 연료 아니면은 옥수수를 이용한 스판덱스를 만드는 이러한 사업들이 벌써 상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일단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지주는 20개 자회사가 있고요. 49개 손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분율이 약 80%가 있죠. 그리고 롯데헬스케어가 약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헬스케어 쪽, 바이오 관련 쪽으로 가는데 두 개 기업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얘기한 바이오 4경원 시장에서 의약품 제조하는 부분이 있고 대체 바이오 시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곳이 지금 바이오 그 약 의약품을 제조하는 CDMO, 그다음에 대체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 연료, 그다음에 이런 스판덱스, 옥수수를 이용한 것들을 벌써 상업화에 성공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 세계가 리오프닝으로 나아가면서 소비 활동이 정말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이오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고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